안녕하세요. 일반물리학 1 인하대학교 강의입니다. 물리학 1은 역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8주로 측정, 벡터와 스칼라, 물체의 운동, 힘과 운동, 일과 에너지, 운동량과 충돌, 원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각운동량, 중력, 회전운동, 평형, 유체, 진동, 파동, 연력학, 통계역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측정입니다. 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리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SI 국제단위계, 단위 및 차원 분석, 4단원 단위 전환과 유효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위 전환 그리고 유효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소단원 1, 물리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단위 및 표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물리량이란 물리학의 법칙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 즉 측정 가능한 양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측정 가능한 양들은 두 가지를 모두 정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값, 그리고 두 번째, 단위라는 것을 사용하죠. 예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과학적인 물리량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죠. 1번 몸무게, 2번 키, 3번 성격, 4번 체지방, 5번 눈동자 색,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3번 성격이 물리량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리량들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현상들을 물리량이라고 하자. 네, 몸무게는 수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체지방 지수라고 해서 체지방도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나타내기가 곤란하죠. 네 성격은 천만큼 좋아,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눈동자의 색,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컴퓨터에 보면 각 색마다 번호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6색, 16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물리량의 여러 가지 예를 SI 기본 단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I 기본 단위라고 하는 것은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이라고 해서 국제 단위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국제 단위계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7개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질량, 시간, 이렇게 세 가지는 MKS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차원이라고도 말하는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 전류, 온도, 물질의 양, 밝기 이런 것들 해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길이는 미터의 단위를 쓰죠. 물리량은 모두 다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S,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절대온도죠. 물질의 양은 몰, 밝기는 칸델라, 이런 것을 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위에 있는 이 5개가 되겠죠.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리책을 보다 보면 길이, 질량, 시간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는 것 대신에 기호를 쓰죠. 그 기호를 쓰게 되면 보통 영문자의 앞 글자를 따서 쓰는데 그 기호가 대표적인 임의의 숫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X는 어떤 기호를 쓸까요? 네, 길이죠. 길이는 X를 보통 쓰죠. 또는 길이는 S를 쓰기도 하고요. 길이는 length, L을 쓰기도 하고 distance, D를 쓰기도 합니다. 길이는 굉장히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은 mass니까 보통 M을 쓰죠. 그 다음 시간은 time 해서 시간은 small t를 쓰고요. 전류, 암페어는 current I, 그 다음
온도, 켈빈은 어떤 기호를 씁니까? temperature에서 large T, 절대 온도는 특별히 large T를 씁니다. 자, 이러한 기호를 우리는 쓸 때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호는 물질의 이러한 어떠한 값들을 갖다 대표하는데 이 값들은 물리량이라고 하고 이 물리량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것이 때로는 숫자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값을 가지고 있고, 예, x라고 하는 건 임의의 길이에 대한 숫자죠. 그래서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들은 지금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라고 해서 스칼라라고 하는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면 스칼라 말고 다른 물리량도 있죠. 바로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 벡터는 방향도 가지고 있죠. 그럼 방향을 갖고 있는 것까지 표현하려면 바로 x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하면 벡터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물리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같이 매우 큰 것에서부터 원자, 속, 안, 쿼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넓게 우리의 학습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정 값들이 매우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공을 여러 개를 붙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지수 형태도 불편하게 되면 때로는 영문 기호를 이용을 해서 지수와 똑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접두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킬로미터다 길이 단위로 한다면 킬로라고 하는 건 10의 3승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용량으로 하면 메가나 기가다라고 해서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기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9승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면 테라 정도. 근데 우리가 페타 정도는 아직은 쓰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들어보면 엑사, 제타, 요타, 요타는 10의 24승을 뜻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데시, 센티, 밀리. 자,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말하죠. 마이크로,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10의 마이너스 12승, 펜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15승. 더 내려가면 아토, 잽토, 욕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테니까 기억해 두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길이를 나타낼 때 한자, 한치 이런 식으로 쓰죠. 넓이를 나타낼 때는 한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나타낼 때는 한근, 두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길이를 나타낼 때는 한 피트, 야드, 마일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부피를 나타낼 때는 갤런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다르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별히 과학에서는 국제 단위계라고 해서 MKS 단위계를 사용하고 이것을 SI 단위계라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해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논문을 내거나 각자가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단위로 MKS 이런 것을 쓰고요. 국제 단위계 SI 유닛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해서 만들어지는 물리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면적, 속도, 부피,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기본 단위를 제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유도 단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국제 단위계에서 1m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숫자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이라고 합니다. 국제 표준이라고 하죠. General Conference on Weight and Measure라고 하고 지금 우리말로는 국제 도량형 협회라고도 합니다. 이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1m는 어떻게 하자, 1kg은 어떻게 정의하자 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요. 1971년도에 MKS 암페어 켈빈 칸델라 몰 이러한 기본 단위 국제 단위 7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얘기들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단위의 표준 중에서 가장 기본이다는 MKS, 길이, 시간, 질량에 대해서는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지구의 크기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지나다 보니까 여기에 프랑스 대혁명기를 지나서 이러한 미터 원기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백균과 이리듐을 합금을 해서 0도씨에서 특정 길이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1m다 라고 정해 놓은 거죠. 자,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의 속력을 이용하죠. 빛이 진공 중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분의 1이 1m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크기는 바로 3억 미터 퍼 세크의 속력이죠. 정확히는 299-792-458 미터 퍼 세크의 분의 1. 이것이 바로 1m다라고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질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질량은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이 질량 표준 마찬가지로 백균과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기를 1889년에 약속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kg 정도의 크기의 추를 만든 거죠. 또는 분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최초에 만들어진 것을 1차 원기라고 하고요. 이것을 각 나라마다 다 이것을 가지고 복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지고 있는데 표준과학연구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원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또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썼던 분동들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양팔저울을 이용하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오차가 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어떤 단위, 어떤 것을 표준으로 쓸까요? 바로 원자를 씁니다. 원자 중에서 안정한 원자를 골랐죠. 탄소 12, 질량수 10인 원자를 갖다가 골라서 그것을 12원자 질량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그 12원자 질량이 되려면 12에다가 1.66054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의 표준으로서 1초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전통적으로 바로 이런 해시계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시계는 앙부일구라고 말을 하죠. 태양이 정남향에서 다음날 정남향이 될 때까지는 24시간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의 86,400분의 1이 바로 1초가 된다. 자, 이것은 부정확하죠? 하루의 길이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걸 이용을 하느냐? 바로 세슘 원자를 이용하죠. 세슘 원자가 안정한 바닥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얘가 어퍼 레벨로 올라갔다가 다시 다운될 때 이때 레디에이션 어떤 마이크로파가 나오죠. 이 마이크로파가 나올 때 그것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얼마냐? 그 주기에 9기가번 정도, 9기가배 정도가 바로 1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얘가 파동으로 나오는데 그 파동의 주파수가 약 9192631-770Hz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슘 원자를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세슘 원자로 시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국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세슘 원자 시계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기본 단위를 갖다가 새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바로 KRISS,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 한번 가져온 자료를 보죠. 여기 보면 가운데에 7개의 다른 색깔로 기본 단위가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기본 단위가 서로 얼기설기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숫자들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로 길이를 정의했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했었죠. 그런데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원기를 사용했었어요. 또는 12C, 즉 탄소를 이용을 했는데 이제 아니다, 다른 걸로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게 여기 H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H는 플랑크 상수로서 우리 양자역학을 태동하게 된 아주 중요한 기본 상수죠. 바로 이런 플랑크 상수 아니면 C, 빛의 상수, 즉 우주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기본 상수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매우 정확한 이런 표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 E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는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죠. 가장 작은 단일 전하. 그죠? 다음 이 K라고 하는 것은 켈빈 온도와 관련된 볼츠만 상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뉴라고 하는데 이 델타 뉴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 뉴, 진동수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H 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곱하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되고요. 그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mc 스퀘어가 되죠. 그 mc 스퀘어가 h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m, 즉 킬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페이지를 보면은요,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랑크 상수로부터 정의되었다라고 하고 그 수식을 갖다 간단히 적어줬고요. 그다음 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에 의해서 정해졌다라고 하고 그 정의를 기본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쓱 한번 지나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라고 하는 것은 볼츠만 상수를 이용해서 정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아보가드로 상수를 통해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추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졸립죠? 퀴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잘 배웠는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중 7개의 국제 기본 단위계의 기본 물리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너무 쉬운데, 그죠? 기본 단위가 아닌 것, 바로 힘이죠. 자, 그럼 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길이, 몰, 그죠? 켈빈, 암페어. 여기 나오지 않은 세 개의 기본 단위는 뭘까요? 먼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세컨드, 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광도,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칸델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